다음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건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죠. 지금까지 내용만 봐도 분위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핫해질 수밖에 없는 게 2년 전 이제 불장 시작된 때를 이제 살펴보면은 주택에 대한 이제 규제 대책이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슈가 되면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일단 대출 부분에 있어서 뭐 걸리는 게 없죠. 계약금 10%만 가지고 있으면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도금은 대부분 이자를 대납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잔금 시 대출 굉장히 잘 나오죠. 80% 90%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 내가 원하는 때에 전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전매를 할 때 프리미엄, 전매 차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거고, 이때 진입한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은 다들 투자금 대비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큰 투자처다, 좋은 투자처다, 나도 해야겠다,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는 거고, 이때 어쨌든 빠르게 진입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을 냈거나 뭐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 되겠죠. 어쨌든 다 플러스 수익을 가져가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투자로서도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주위를 보니까 이 매력을 떠나서 수익까지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더 많은 투자자를 이제 끌어들이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급이 아무리 많아졌지만 그래도 투자 수요를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한 칸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초치기도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추첨에서도 안 되신 분들, 지식산업센터 분양 한 칸 받고자 했으나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나는 못 받았네, 어떡하냐, 다음 현장은 또 어딘가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되겠다, 난 못 받았으니까 빠르게 초피를 주고서라도 사야겠다, 인근 이제 부동산을 문의해서 초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초피 거래로 파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상품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계약금만 냈을 뿐인데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 거래가 된다. 굉장히 큰 메리트죠.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그냥 받고자 했으나 엄청난 경쟁률에 밀려서 내가 못 받았는데 그래도 빠르게 피거래를 해서 내가 이걸 샀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지식산업센터 한 칸 분양을 받게 되었다, 이 자체가 이제 큰 기쁨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뭐 파신 분이나 사신 분이나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어쨌든 다 윈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수익률을 따지면은 어쨌든 플러스 수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혹은 이제 임대 수익이 여기서 어느 정도나 될지, 수익률 반드시 따져보고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쩌죠? 저 이제서야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핫한 줄 몰랐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칸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는 아실까요? 특별히 뭐 보시는 지역이나 현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식산업센터 진입하기에 늦으신 거 맞습니다. 지금 주위에 누가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냈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급하게 갈 건 아닙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칸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어떤 지역에 어떤 것들이 얼마에 들어오고 있는지, 임대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나서 분양이 좋을지, 나는 매매가 좋을지, 나는 전매가 좋을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당연히 처음 접하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을 텐데, 분양하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분양일 하시는 분들은 뭐 분양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수익이 생기니까 좋긴 한데, 마냥 뭐 분양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검증하고 따져보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는 분들께는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기보다는 좀 더 알아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분양 후입니다. 뭐 이렇게 초치기 방식, 추첨 방식, 뭐 묶음 분양 이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분양 받고 난 그 후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초치기나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추첨으로 진행한 어떤 현장은 제 손님인데, 저 여기 넣었는데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라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떨어지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통화할 때는 의아해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말 뜻을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초치기나 추첨 방식을 통해서 정말 운 좋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이제 나도 분양 받았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피거래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나는 큰 이득을 볼 기회를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계약 직후에 뭐 일주일 이내에 이제 초피 거래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파는 분 사는 분 다가 아니라 일단 파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는 분 입장에서는 이 높아진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피를 받고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피거래를 통해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전매를 내놨으나 거래가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높아진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투자자가 진입을 해서 다 샀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호실들이 이제 투자자가 다 가져갔고, 이제 돌아서서는 다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매로 내놓는 호실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마다 원하는 프리미엄이 있죠. 뭐 호실당 평당 얼마씩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지식산업센터 한 칸 사볼까 하는데 나와 있는 호실들이 굉장히 많네. 그럼 여기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얼마고 싼 거 찾아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얼마에 거래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정도 금액이 거래되는구나. 그럼 나는 저 정도로 내놓되, 만약에 조금 빨리 거래하려면 저거보다는 또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낮은 금액이 거래되고 나면 그게 또 이제 시장에 퍼지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금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년 전에 분양받아서 이제 전매 차익을 보고 빠지신 분이랑 지금 이제 분양받아서 전매로 내놓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익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한창 올라가는 시기였고, 지금은 오름폭이 그만큼 이렇게 커지지가 않죠. 이제 약간 둔화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에서도 중도금을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과거에는 정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중도금 대출 문제 없이 나왔었는데, 요즘 중도금 대출도 막히는 사례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게 되면 이제 다른 은행들을 이제 또 뚫어보거나,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전매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 중도금 실행일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 이자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게 이제 분양을 받게 됐고 분양 받았다고 좋았는데 중도금 대출이 막히니까 이제 방법을 찾다가 뭐 가정 중에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내놔야 되는 경우죠. 잔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무피로 내놓고 그냥 할 수 없다, 눈물을 머금고 큰 이득을 내가 볼 수 있었는데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무피로 나오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피로 나오는 호실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무피로 나오게 되는 호실들을 사람들이 보고는 이제 의아해 하는 거죠. 저기 내가 분양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못 받았던 곳인데 지금 무피로 나오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저기를 왜 그렇게 받으려 했던가? 나는 왜 저기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슬퍼했던가? 저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을 텐데 왜 지금 무피로 내놓고 있는지. 심지어 무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자 내야 되고 이제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마이너스 피로도 이제 거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최근 분양됐던 핫한 곳들이 분양 후에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가 500이네 1000이네 내놨던 것들, 물론 눈먼 투자자들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0에 났던 게 300, 200, 100, 50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냥 무피로라도 손해 안 보고 팔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애를 쏟았나? 분양받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무피로 전매할 것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분양 현장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내년부터는 준공되는 곳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입주에 대한 문제, 공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분양 방식은 지금 여러 개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까다롭게 정말 치열하게 들어가서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심지어 무피로 전매를 하시려는 분들도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칸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초치기 힘들게 막 연습하고 했는데 떨어지고 2, 3주 있다가 환급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있다 보면은 2, 3개월 있다가 무피로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 칸,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칸, 이 생각을 지우시고
앞으로 분양할 현장들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해보시고요. 주변의 수요는 어떤지, 주변 임대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신 뒤에 진입을 하시는 게 그나마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